나이 들수록 지혜로워진다고요? 그런데 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질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는 생각. 괜히 마음이 무겁다. 이런 내가 이상한 걸까?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기분 자주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웃음이 났습니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도 않았고, 앞날에 대해 그리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가 떠오르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그게 인생이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이런 불안과 무거움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나이 들어서도 불행한 가장 큰 이유,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훨씬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그 시작, 지금 함께 해보시죠. 평범한 하루, 무거운 마음.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정자 어르신은 올해 72살입니다. 겉보기엔 무척 단정하고 조용한 인상입니다. 고운 눈매의 작은 체구, 말투도 온화해서 동네 분들 사이에선 정이 많은 사람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정자 어르신의 하루는 생각보다 평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다른 일도 없는데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해요. 그냥 괜히 마음이 무겁고 숨이 잘 안 쉬어질 때도 있어요.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순 없지만 늘 머릿속이 복잡하죠. 실제로 정자 어르신의 하루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 6시쯤 일어나 따뜻한 물을 한 잔 드시고 라디오 뉴스를 틀어놓은 채 밥을 짓습니다. 간단히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엔 늘 하시던 대로 창밖을 한참 바라보며 앉아 계십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가만히 보면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파고듭니다. 생각은 어느샌가 과거로 향합니다. 그때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겠다고 했을 때 내가 너무 반대했던 건 아닐까.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받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잖아. 지나간 날들의 장면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떠오르고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건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다음 건강검진 결과는 괜찮을까? 혹시 이상한 게 나오면 어쩌지? 내가 아프면 자식들은 얼마나 힘들까? 나 때문에 일 그만두면 어쩌지? 나중에 혼자 남게 되면 그땐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렇게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창밖은 해가 중천에 떠 있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 부엌에 가도 밥맛이 나질 않습니다. 식사를 마쳐도 기운이 없고 괜히 몸도 뻐근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정자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이렇게까지 생각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땐 하루하루 바빴으니까요. 아이 키우고 남편 챙기고 식사 준비하고 빨래하고 시간이 없었죠. 근데 이제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쉴 틈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외적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하루가 너무 짧아서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아져 오히려 머릿속이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생각은 처음엔 조용히 다가옵니다. 하지만 한번 그 흐름을 놓치면 마치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고 계속 엉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이 이유 없이 불안하고 허전해집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와 싸운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무겁고 하루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불행이 시작되는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정자 어르신은 말합니다. 이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매일매일 마음이 무겁고 그러다 보면 내가 잘못 살았나. 괜히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하지만 사실 정자 어르신은 잘못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누구보다 성실했고 따뜻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단지 지금은 머릿속에 떠도는 과도한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범한 하루에도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년기에 더욱 자주, 더 깊게 찾아옵니다. 생각이라는 이름의 안개.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어느 날 아침 커피잔을 들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벼랑간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30년 전 누군가와 나눴던 짧은 대화. 그때는 잊은 줄 알았던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어도 달라졌을 텐데. 그 생각이 시작이 되어 이후의 수많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 속을 떠돌고 있구나.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자동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 그중 대부분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사람의 뇌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평온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먼저 찾으려 합니다. 건강은 괜찮은 걸까? 내가 이렇게 무기력해도 되는 걸까? 지금은 조용하지만 곧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비유를 하나 해볼까요? 생각은 마치 아침에 낀 안개와도 같습니다. 안개는 처음엔 흐릿하게 깔리지만 곧 세상을 온통 덮어버립니다. 멀리 있는 나무도 가깝던 길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속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조차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가 겪는 마음의 혼란도 이와 같습니다. 단지 생각이 많아진 것뿐인데 어느새 우리는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을 의심하고 주변을 불신하고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마음은 점점 더 위축됩니다. 식욕도 줄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으며 사람들과의 대화도 피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말해도 그냥 생각 좀 하지 마라는 답이 돌아오기에 말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개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멈추려 애를 씁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잊어야지. 하지만 생각은 억지로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떠오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물러나 그 생각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요즘 너무 무기력해. 이러다 진짜 병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내 머릿속에 지나가고 있는 하나의 생각일 뿐이야 라고 구분해 보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자주 하다 보면 생각은 더 이상 절대적인 진실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흐릿하게 떠오르는 안개와도 같은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개를 뚫고 다시 현실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자 어르신도 이런 과정을 통해 마음의 균형을 조금씩 되찾아 가셨습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 바라보는 것. 아, 또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 안개는 아주 조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흘려보내는 법. 정자 어르신은 어느 날 마을복지관에서 우연히 한 전단지를 보게 되셨습니다. 마음 돌봄 글쓰기 프로그램 마음이 복잡할 땐 글로 풀어보세요. 특별히 할 일이 없던 오후 그 문구가 자꾸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글로 마음을 푼다고 별 효과야 있겠어. 그렇게 망설이다가
결국 다음 날 복지관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프로그램은 단출했습니다. 오가는 말도 많지 않고 그저 간단한 종이와 펜만 주어진 채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마음속에 머물지 말고 바깥으로 꺼내보는 게 좋아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 감정,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적어보세요. 정자 어르신은 처음엔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떠오른 문장을 한 줄 적었습니다. 나는 요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 한 줄을 적고 나니 두 번째 문장이 바로 따라 나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그리고 그 밑에 조심스레 또 적습니다. 나만 이런 건 아닐까? 몇 줄의 문장을 적고 나서야 어르신은 그제야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다고 느끼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했던 이유는 특별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감정을 말할 곳도 내보낼 곳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글을 다 쓴 뒤 참가자들에게 종이를 접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글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나간 한 구름처럼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글을 접어서 가방에 넣으셔도 되고 찢어버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생각이 더 이상 여러분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자 어르신은 종이를 반으로 또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작고 묘한 해방감. 이 감정이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마음속에서 묵직하게 눌러있던 돌 하나가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매일 아침 작은 노트를 꺼내어 마음을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긴 글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그냥 오늘 기분, 아침에 본 하늘, 자식들 생각, 지난 추억 한 토막. 때로는 울컥하는 순간도 있었고 어떤 날은 그냥 한 줄만 적고 덮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에는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멍하니 앉아있던 시간이 많았지만 지금은 글을 쓰는 동안 마음이 정리되고 생각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오늘 하루는 무사히 흘러가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연습은 글쓰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기, 산책 중의 독백, 작은 기도, 혹은 조용한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내 생각을 바라보는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에 휘말리지 않고 그것을 밖에서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정자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생각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무서웠어요. 그 생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생각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생각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저 지나가도록 두는 거죠. 이 간단한 변화는 어르신의 하루를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아침에 창밖을 바라볼 때 더 이상 과거의 후회가 아닌 오늘의 햇살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찾아올 때 불안이 아니라 조용한 평온함이 함께했습니다. 마음을 다시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정자 어르신은 요즘 하루를 다르게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전엔 아침에 눈을 떠도 다시 이불을 덮고 누워 계시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엽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아침 공기가 얼굴에 닿을 때 마음도 조금 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책상 위에는 늘 꺼내놓은 작은 노트가 있습니다. 전날 밤 적어놓은 글들이 그대로 남아있지요. 가끔은 어제 쓴 글을 다시 읽어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쳐 있었구나. 그땐 그 걱정이 그렇게 컸는데 오늘 다시 보니 아무 일도 없었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어르신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십니다. 생각은 항상 진실이 아니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내 마음이 항상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다시 자기 편으로 돌리는 연습을 하게 되신 겁니다. 마음을 내 편으로 만든다는 건 아주 구체적인 일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로하는 말 한마디. 괜찮아. 오늘 하루도 잘 살아냈잖아.
혹은 그때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지. 지금이라면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말들은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 대부분을 남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챙기고 배우자를 돌보고 부모를 모시며 살아오면서 정작 자신을 위로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불안해질 때조차도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보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약해졌나? 하며 스스로를 몰아세우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자 어르신은 스스로를 달래는 말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여유롭게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오늘은 산책도 나갔잖아. 김치를 한 통 담갔더니 냉장고가 뿌듯하네. 며느리가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따뜻하더라. 이처럼 사소한 일에서도 기쁨과 안정을 찾는 연습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움츠러들기보다 그 생각을 잠시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불안한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지만 이건 지나갈 거야. 이 생각은 나를 위한 게 아니구나. 이제 그만 흘려보내자. 정자 어르신은 요즘 도서관에도 자주 가십니다. 큰 글씨로 된 책을 고르고 창가 자리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책을 넘깁니다. 책 속에서 위로의 문장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던 관점을 접하면서 마음이 한 뼘 더 자라나는 느낌도 받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조금씩 돌보는 시간이 쌓이자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을 신뢰하게 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전엔 하루하루가 두려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는 조금 괜찮아요. 불안한 생각이 들어도 내가 그걸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건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마음은 복잡해지고 외부 자극보다 내면의 울림이 더 크게 들려옵니다. 그럴수록 필요한 건 누군가의 조언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내가 나를 비난하는 대신 나를 이해하고 보듬는 시선 말이지요. 이제 정자 어르신의 하루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씨, 같은 길을 걸어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을 줄이는 데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의 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행은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키운 괴물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불안을 느끼고 머릿속이 생각으로 가득 차는 시기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조용한 시간이 많아지고 그만큼 생각도 많아집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지금의 무력감. 이 모든 생각들이 마치 안개처럼 우리를 감싸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생각들이 대부분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많아져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진실로 믿고 끌려가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생각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생각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 위에 따뜻한 시선을 얹어주는 것. 그 연습만으로도 마음속의 혼란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마음을 가장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기라고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일을 겪어왔고 너무 많은 사람을 위해 살아오셨기에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 나의 마음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은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돌보는 법을 알게 되면 그 무게마저도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자산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생각이 많아지는 날, 괜히 마음이 울적한 날, 누군가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실 때, 오늘 이 이야기를 조용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생각 속에 빠져 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저 흘러가는 구름일 뿐이다.
그 한 줄의 인식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훨씬 덜 무겁고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은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되고 통찰이 되는 이야기들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지칠 땐 언제든 다시 오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이해해 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삶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온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